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몽실맘이 토요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너무 책을 안 읽어준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오늘도 보이시나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만화로도 같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애들과도 같이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참 엄마랑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은 저도 많이 어릴 때부터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바뀌고. 근데 지금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이라고 지금 제목이 나왔거든요. 그럼 한번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나요? 김신혜님 읽어가겠습니다. 금세를 안 하면 어른이 될까?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당장 어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어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는 염색이었다. 20살 때는 알록달록한 머리가 유행이었다. 애들은 마치 그게 성인이 된 증명인 양 죄다 머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빨간 머리, 노란 머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초록 머리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권장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래야 더 진한 초록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미용의 기술과 소양이 전혀 없는 20살짜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초록머리는 어지는 까맣고 어지는 노랗고 어지는 갈색이다. 나머지만 초록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내 머리를 보고 나무 같다고 상추 같다고 했지만 만족했다. 똑같은 머리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이라는 속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설픈 초록머리를 한 채 동아리 선배와 시시덕거리고 다른 과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친구랑 싸우고 툭하면 취했다. 따지고 보면 초록머리가 없어도 다 할 수는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초록머리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른 버킷리스트에는 야한 영화 보기도 있었다. 어른하면 19금 영화? 19금 영화 하면 성인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한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그것도 당당히 내 돈으로 표를 끊어서 보러 가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본 성인 영화는 바운드라는 외화였는데 때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선배와 같이 봤다. 영화는 생각보다 야하진 않았지만 여주인공들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비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았고 엎친 데 덮친 격 여자들끼리 러브신이 자꾸 나왔다. 내가 보자고 우겨서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하드코어가 한전기에 나도 울고 선배도 울고 영화관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하다가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선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보노보노 역시 늘 어른이 되는 일에 고민한다. 어느 날 포로리 큰 누나 도로리를 통해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보노보노는 덜컥 두려움이 생긴다. 자립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립을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운다. 자립이란 자기 힘을 길러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도로리의 말을 듣고 보노보노는 전혀 다른 의문을 품는다.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 금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금세가 나쁜 걸까? 얼핏 들으면 유치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나 역시 이 대목에 비슷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른이 되면 금세야 멀어지는 법이라고. 이게 자그맣게. 요즘 진짜 책이 잘 안 보여요. 도로리가 말하는 자립이란. 자립이란 게 뭐야?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립하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자립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 자기 힘이란 먹을 걸 구하거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우는 거야. 자기 힘이 뭔데? 그뿐만 아니야.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아야 해.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거지.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뭔가를 금세 하고 싶어 하는 것. 반대로 금세 실증내는 일 역시 젊음이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것들을 금세 줄줄 세우는 일만으로도 뿌듯해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이 뭐였는지조차 금세 까먹는 것도 다 어려서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금세를 할 뿐이다. 어른은 금세 포기하고 금세 후회하고 금세 체념한다. 처음엔 그런 게 참 싫어도 어느새 그 마음 역시 금세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길 수 있게 된다. 보노보노의 염려처럼 금세는 나쁜 게 아니다. 금세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다.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19금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삶을 멋없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별로 어른답지 않은 지금의 삶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도 가끔은 아이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동안 바라온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노보노 프로리가 왜 혼자 사는지 아니? 니랑 아버지랑 독립시키려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포로리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 난 포로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포로리는 호두를 버리지 않고 있어. 호두는 그 아이 분신, 아니 그 아이 자체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한 독립할 수는 없어. 샵, 어른들 이야기는 재미없어. 사람들을 만날 때 유난히 몰입이 안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질 때다. 그런 이야기일수록 미담이나 칭찬 일리가 없어서 요즘 걔가 그 모양이래. 류의 뒷담화가 대부분이다. 평소 난 욕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욕은 데킬라 스트레이트 잔을 원샷 하듯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가늘고 길게 하는 남 욕은 MSG만 잔뜩 들어간 비빔국수 곱빼기를 끝까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친다. 그날은 지인들 여러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중 한 명 이야기가 유난히 지루했다. 실제로 조금 졸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내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집에 가는 걸 길에 깨달았다. 그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자기 얘기보다 남들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 주인공이 그 사람과 연관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드러나 볼 텐데 그는 전혀 상관없는 남 이야기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피로도가 급속도로 상승해서 나 먼저 갈게 하고 잽싸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가십은 분위기 하는기용일 뿐 메인 대화 주제로는 적절치 않다. 날씨 이야기, 안부 인사 같은 걸 3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사람 미친다. 어른들이 하는 대화는 재미없다. 어른들은 무엇이, 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무엇이, 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데 만약 세상의 가십이 모두 진실로 판명된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지루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주야장청 사실만을 말하는데 지쳐 거짓말하는 법을 새로 배울지도 모른다. 가십이 매력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것도 없음이 주는 짜릿함과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믿거나 말거나인 지라시가 왜 그리 인기 있을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라면서 그게 다 사실은 아닐 거라 추측하고 진짜임이 드러나면 경악하고 욕하고 마치 게임하다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십이야말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재미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종종 듣는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곱씹을수록 꽤 쾌감이 커진다는 거다.
하긴 주변을 둘러봐도 가십이 주인공인 사람은 오히려 가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작 그 사람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혹은 알고도 상관없다며 넘기거나 후자는 누가 뭐래도 매력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아무리 흥미로운 가십이라 해도 나는 가십만 길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무 이야기거리 없이 재미없는 사람이 더 낫다. 가십을 길게 말하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가십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지만 가십도 인기 있고 가십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인지라.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가십을 만든다. 실수 이야기, 허짓하고 다닌 에피소드 등을 모아놨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풀어놓는다. 스스로 가십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늘 제작에서만 그치는 것이 문제다. 아무도 나에 대한 가십을 확대 재생산해주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이 주인공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치명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렸어. 할아버지 왜 변해버린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버려. 나이를 먹으니. 지금 나는 완전 딴판이야. 아이였을 때나 젊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샵, 인생이 꼭 재미있어야만 할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화내기는 지루한 것을 못 참는다. 틈날 때마다 보노보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더 재미있는 일 없을까를 고민한다. 게다가 인생이란 즐거워야 하는 것,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을 위하는 한이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라야 진정한 삶이라고 믿는 초긍정 캐릭터이기도 하다. 보노보노는 그런 회내기를 보며 재미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회내기만큼 재밌지 않은 자기 모습에 시무룩해질 때도 있다. 세상에서 재미없는 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매일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재미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게 될까? 요즘 유난히 인생이 재미가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각자 상황은 달라도 인생은 재미없음. 이라는 공식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일상은 매일 똑같고 일은 지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해도 딱히 짜릿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난감해한다. 그럴수록 자꾸 즐거움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다. 웃기는 일이 없으면 웃기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라도 웃어야 하고 웃을 일이 없으면 재미있는 사람 만나서 낄낄거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인생은 원래 재미있는 거라고 대체 누가 정한 거지? 하루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재미를 궁리하느라 피곤해하는 화내기를 아빠가 부른다. 아빠는 잠깐 앉아보라면서 화내기 등을 긁어주겠다고 한다. 갑자기 왜 등을 긁어주겠다는 건 의아해하는 화내기에게 아빠는 이런 말을 한다. 화내기는 항상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잖아. 그래서 좀 피곤한 거 아닐까? 가끔은 이렇게 등 긁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된단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대부분 짐짐하고, 예를 들면 보노보노, 시니컬한 예를 들면 너부리 캐릭터들 사이에 작가가 왜 해내기를 집어넣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물처럼 흘러가는 스토리에 양념을 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그렇게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둘 다 아닌 것 같다. 작가는 늘 행복과 재미에 집착하는 회내기 모습을 통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매번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없는 회내기는 보노보노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재미없으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아둥바둥 또 열심히. 따지고 보면 재미없는 인생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계속 재미있기만 하는 인생이 특이한 거다. 인생이 늘 새로운 재미와 자극으로 넘친다면 그 인생 어디 피곤해서 살겠나? 가끔은 아무 일 없고 지루해줘야 새로운 재미도 느껴지는 것을. 심지어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야옹이 형은 특별한 일이라고는 없는 동네를 그저 걷는 걸 즐긴다. 포로리는 그런 야옹이 형이 신기해서 하루는 몰래 뒤를 밟아 보기로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야옹이 형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한다. 딱히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은 짓을 왜 계속하는지 궁금해하는 포로리에게 야옹이 형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을 한다. 포로리, 왜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걷기만 하는 건 지루해 보이는데? 야옹이 형, 지루해.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걷는 셈이야.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야,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구나 싶어서.
야옹이 형은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포로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부모님의 모습에 처음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아,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좋은 거구나. 세월이 주는 장점 중 하나는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우리를 즐거움이나 재미에도 묻어내지게 만들어준다. 이는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뜻도 되지만 재미가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지 않은 삶은 그만큼 나쁠 것도 없는 삶이다. 재미도 없고 특별할 거라고는 더 없는 요즘 내 일상을 떠올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삶은 그 이유만으로도 제일 젊은 삶이라는 야옹이 형이 말이 떠오른다. 어릴 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이 말도 점점 수긍이 가는 걸 보면 나도 영락없는 어른이 된 건가 싶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회내기 아빠는 새로운 풍경을 봐도 황홀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고 했다. 잘됐다 아빠. 이 만화를 어떻게 이쪽인가요?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불쑥 말씀하셨다. 니는 누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가슴이 미어진 적 있냐? 있지. 언제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지. 프라이버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아빠가 요즘 그래요. 잠시 망설이던 아빠가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3살 때 부모님을 여인 아빠는 내내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할머니는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 아빠는 종종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요 몇 년 통 말씀이 없었는데 요즘 유난히 할머니 얼굴이 자꾸 사무치시나 보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했다. 언제 한번 성묘라도 다녀오세요. 그 말에 아빠는 대답이 없다. 아빠도 어느새 그 한 번이 망설여지는 나이가 된 건가? 성모하러 가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건가? 내 나이 먹는 것에만 한숨 쉴 줄 알지 아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아 마음이 덜컹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빠도 말없이 밥을 드셨다.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마음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 포로리는 어느 날 문득 옛 생각에 잠겨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추억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포로리에게 늙은 아빠는 말한다. 아빠랑 엄마는 이미 각오했다. 잊어버릴 각오. 그러니 너도 각오하거라. 그러면서 포로리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아빠는 이렇게 덧붙인다. 각오라고 말은 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아빠랑 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각오했거든. 그러니 멋대로 부활 같은 거 시키지 마라. 추억을 떠나보낼 각오를 한다는 건 나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른다. 아무리 각오해도 떠나보낼 수 없는 추억이 있다는 건 그건 역시 아직 모른다. 여전히 할머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아빠의 마음도 아직 모른다. 언젠간 나에게도 닥칠 일이기에 최대한 모르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현실을 맞닥뜨린 아빠는 가슴이 미어지게 보고 싶으면서도 성모하려 가겠다는 약속 하나 쉽게 하지 못한다. 그동안 포로리는 매년 아빠 꽃구경을 갔었다. 그런데 올해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지쳐서 꽃구경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잠시 까먹고 만다. 그러자 서운해하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포로리는 지금이라도 꽃구경을 가자고 나서고 아빠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부자가 나는 내가 마음을 파고든다. 포로리 아빠, 노인애들하고 한 약속은 어기는 거 아니야. 포로리, 어긴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리 아빠, 노인애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린 게 아니야. 젊은이들한테는 다음 달, 내년도 있겠지만 노인애들에게는 지금뿐이라고. 언젠가는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모르고 싶다. 아빠 나에게 지금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자꾸 모른 척하고 싶다. 아이고, 글쎄요. 그렇다고 안 때릴 것도 아니면서 혼자 있나 했더니 술래잡기 중이었나? 쓸쓸해 보인 적 없었어? 너네들 친구나 가족이 혼자 있을 때. 언제였지 아빠 혼자 걸어가는 거 봤어. 아, 있었다고. 왠지 쓸쓸해 보인다 싶었다. 혼자라는 건 쓸쓸한 거예요. 하나보단 둘이 낫고. 가족이 많다는 것도 언제 보면 복작복작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그런 메마른 날 없다고 하지만
가족이 많이 있고 재밌게 그렇게 사연들이 이렇게 펼쳐보면 다 각자마다 말들 안 하고는 지내지만 자기 방구석에만 들어가 있지만은 밥 먹을 때나 때로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여럿이 있다는 게 정말 어떤 때는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가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움보다는 서로 포용함으로써 언젠간 못 보게 될 날도 있잖아요. 항상 서로만 보면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나 태어날 때도 뭐 그렇게 혼자 태어나도 갈 때도 혼자 간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더 사랑해 주면서 살아갑시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